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왜 한국에서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이 선제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애가 아닌 이상 정치 검찰이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 때처럼 조작과 날조를 일삼고 이를 기반으로 정적을 처벌하고자 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세계사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불법 대북송금,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일 무죄가 나오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큰 논란과 관심이 많았던 재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재판 후 보다 중한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추가 기소까지 예고한 것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검찰에 대항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고, 다른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통해 북한에 자금이 간 것이 확실해진 것으로 인식시켜 검찰 입장에선 최종 타겟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판결을 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세 가지 문제점은, 첫째, 중범죄자 김성태의 진술을 토대로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의 공신력 있고 중추적인 기관인 국정원에서 대북송금이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이었다고 작성한 명확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포함한 사법부가 날조와 조작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공모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며, 셋째는 사법부를 조종하여 재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국힘 그리고 수구 언론을 포함한 기득권이 지금 마지막 남은 서민의 희망인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눈에 보이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재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과 우리들의 처절한 마지막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명확히 김성태의 불법적인 정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정원이 고용한 공조자 안부수가 김성태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가 우연인지 고의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 재판부는 그 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그 증거 자료를 무시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진우 판사의 경우 초범이 아니라 다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김성태의 말만 믿고 국정원의 보고서 증거를 싸그리 무시하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김성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른 탓에 검찰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전주 조폭 출신으로 불법 도박장 개장 및 불법 도박 게임물 유포로 2006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07년 강남에서 도쿄에셋이라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5년 동안 약 318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2017년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는 심각한 경영난에 있던 쌍방울을 인수했는데, 인수 전후로 호남 지역 폭력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과 도쿄에셋 직원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가지고 시세를 조종했고 350억 원의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2011년 주가 조작 선수에게 코스닥 상장사 유비컴 인수 자금을 대주고 담보로 저가의 유비컴 주식을 가져가 시세를 조종한 뒤 고가의 매도에 차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던 김성태는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꾸준히 주가 조작 기회를 노렸습니다. 시세 조종이 용이한 코스닥 상장사들이었던 특수차량 제작기업 주광림, 속옷회사 비비안,
바이오 기업 나노스, 연예기획사 IOK 컴퍼니 등을 사들여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뒀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가족, 친인척, 고향 선후배들을 경영진에 앉혀 운영했습니다. 김성태는 급기야 대북 사업으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는데 이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정원 대북정보 담당 요원들이 작성한 45건의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 문건, 그리고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비공개 증인신문 당시 국정원 문건을 작성했던 블랙요원 김씨의 증언에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김성태는 2018년 11월 2018 아태평화 국제대회 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소개로 당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대북 공작 활동을 하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 뒤 안부수 회장 중개로 북측과 접촉하면서 2019년 1월 17일 쌍방울은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북한에 매장된 히토류 등을 공동 개발하는 대북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1월 24일 안부수 회장은 나노스 이사로 취임했고 1월 26일 쌍방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대북 사업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 뒤 쌍방울은 나노스의 대북 관련 호재를 잇따라 발표해 1월 초 5,000원 선이던 나노스 주가가 1월 24일 9,000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더욱이 이 주가 조작 공모자로 북한 정찰총국 대납 공작원 출신 이호남도 있었습니다. 이호남은 영화 공작에서 북대외경제위 처장 이명훈의 실존 모델로 알려져 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남한의 기업인이나 NGO 대북지원단체에서 뒷돈을 받은 뒤 자기 윗선에 상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이호남은 지인이었던 남측 대북사업가에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김성태가 쌍방울 주가 부양에 따른 일부 수익금을 이호남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김성태는 북측에 대북사업 계약금으로 500만 불을 송금했고 사업 개시 후 사업 이행금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급속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대북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방용철 쌍방울 대표이사를 통해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 최고급 말한장도 줬습니다. 이렇게 안부수 회장과 이호남을 매수한 김성태는 2019년 1월 17일 체결한 북한과의 MOU 내용을 토대로 투자자 설명 자료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민간 대북 사업을 선도하던 현대아산그룹을 뛰어넘어 쌍방울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투자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현대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과 같이 쌍방울 핵심 사업이었던 내일을 북한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까지 계획하며 쌍방울 주가를 올리고자 했습니다. 누가 봐도 김성태가 안부수 이호남 등과 함께 주가 조작한 사건을 검찰은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며 수사를 시작했으나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가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을 듣고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고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고자 명확한 물증이 아닌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피의자 진술을 이용해 각종 혐의점을 찾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 수법이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3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2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 검찰은 김성태와 똑같이 진술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먼저 술파티를 열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고 경기도 대북사업 실무 전반을 지휘했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회유했습니다. 더욱이 쌍방울 대북송금 피의자였던 안부수 회장마저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부수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자신의 딸 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집을 받은 뒤 김성태와 똑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검찰과 김성태의 주장과는 전혀
전혀 다른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었음에도 문건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2018년 12월 3일에 작성된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 통일전선부 김성애가 안보수 회장에게 경기도와의 협력사업 부진에 따른 불안감을 표출하며 자금을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준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문건을 작성한 블랙 요원 김 씨는 비공개 증인신문에서 김성애의 자금 요구 이유는 경기도 스마트팜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갈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윗선 상납을 위한 충성 자금이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억지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매우 부실한 정치검찰의 수사 논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와 공모해서 경기도 측의 입장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김성태가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 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줬다는 검찰의 주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진우 판사는 서두에 언급한 국정원 보고서와 김성태의 과거 범죄 내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김성태의 진술과 정치검찰의 불분명한 기소 내용만을 진실인 양 채택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신진우 판사가 또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맡는다고 하니 과연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수원지법의 경우 부패 사건 전담이 11부와 14부뿐이라 전자시스템에 의해 배정된 것이라지만 어느 누가 순진하게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을 주장하다 증거가 없자 뜬금없이 방북 비용을 끄집어낸 것 아닙니까? 2019년 당시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미, 남북 모두 관계가 급경색되기 시작했던 때고, 그해 9월 6일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2019년 연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지율 여론은 3%대였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간다고 한들 무슨 정치적 이익이 있었겠습니까? 설사 극구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려고 했다면 반드시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일부에 제출된 방북준비 서류도 전혀 없고, 또한 허가를 받으면 경기도 예산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불법으로 민간기업 쌍방울의 돈을 받았겠습니까? 당시 당선 무효가 된 상황에서 대선 후보 자격까지 박탈될 게 뻔한데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국정원 말을 안 믿고 쌍방울 측 주장만 선택적으로 믿는 재판부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검찰과 재판부가 왜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 날조와 조작들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정치검찰은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자들을 엄중히 심판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준 권한을 계속 남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현재에 와서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을 비롯한 사회 내 소수 기득권층의 유일한 적수이자 서민들의 지도자인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법을 수단 삼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만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현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부정부패와 도덕적 해이, 불공정과 부조리를 뿌리 뽑지 않으면 과거 독재시대처럼 검찰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검찰 독재 및 기득권 아래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살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부패와 부조리로 인해 필리핀처럼 후진국이 되거나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공산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국민분들이 검찰 및 사법부를 규탄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대북 송금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일제에 의해 세워졌던 법체계와 사법구조까지 개혁해 궁극적으로 한국 정서에 맞는 법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에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이 진척되고 완수되어 진정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는 법치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뜻을 모아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